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더 깊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골 할머니와 도시 손자가 말없이 주고받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마을, 김옥순 할머니는 83세입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오며 세 아들을 키워냈지만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오늘은 1년 만에 서울에서 손자 준호가 온다는 날입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세요.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팥떡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제 15살. 할머니의 정성을 알아줄까요? 오후 3시 마을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가 나와 계세요. 2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가 들려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키가 훌쩍 큰 준호가 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였지만 준호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두 팔을 벌려 안으려 하시지만 준호는 어색하게 몸을 빼며 간단한 인사만 하고 맙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쉬움.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시며 손자의 손을 잡으려 하세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할머니의 손길을 피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계속 준호를 바라보세요. 2년 사이 많이 자란 손자가 신기하고 대견하지만 왠지 낯선 사람 같기도 해요. 준호는 마을 풍경보다는 스마트폰 화면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도 준호의 첫 마디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묻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셨지만 손자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준호는 몇 젓가락만 들고 그만두었어요. 할머니 혼자 만든 반찬들,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음식이었는데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마음이 아프십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습관처럼 이른 아침을 시작하시죠.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십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맛 그대로 말입니다. 할머니는 밭에서 직접 기른 호박을 썰고 몇 년 전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넣으세요. 모든 동작이 느리지만 정성이 담겨 있어요. 손자를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한 그릇입니다. 오전 8시 준호가 일어나요. 하지만 첫 번째로 찾는 건 스마트폰이에요.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상을 보고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밭에 함께 가자고 손짓하시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집에 있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밭으로 향하셨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로 호미를 들고 풀을 뽑으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휘청거리세요. 어지러운 듯 잠시 주저앉으시지만 곧 다시 일어나 일을 계속하세요. 집에 있는 준호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입니다. 한편 집에서 준호는 지루해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낡은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시절 할머니와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 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들. 하지만 준호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고 나옵니다. 셋째 날 밤, 갑자기 마을에 정전이 됩니다. 준호가 매우 당황해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마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익숙한 듯 양초를 켜고 준호 옆에 앉으셨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양초 하나만이 두 사람을 비춰줍니다. 할 일이 없어진 준호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바라보게 되어요. 양초 불빛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 깊은 주름 사이사이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 드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하나씩 들어 보이시며 무언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와의 결혼 사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진들. 준호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진짜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지. 양초 불빛 아래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해 보여요.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꺼내세요.
준호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던 준호의 모습.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준호가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요.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짓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83세의 할머니와 15세의 손자가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 말은 없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후 준호는 할머니를 따라 밭으로 향합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일터랍니다. 넓은 밭에 호박, 고추, 상추. 모든 것이 할머니 혼자서 가꾼 것들이에요. 할머니는 준호에게 호박 따는 법을 몸짓으로 가르쳐 주세요. 준호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합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휘청거리며 쓰러지세요. 준호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나이가 많으셔서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그날 밤 아버지, 어머니, 준호는 할머니 병실을 지키며 잠을 못 이룹니다. 할머니의 약해진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할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며칠 후 할머니는 조금 나아지셨지만 여전히 약해 보이십니다. 준호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돌봐드립니다. 물도 떠다 드리고 이불도 덮어드리고 말은 없지만 정성이 가득해요.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십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와 작은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 통장과 현금이 들어있는 주머니, 그리고 정성껏 쓴 편지 한 통. 할머니는 준호의 손에 그것들을 쥐어주십니다. 편지 겉봉에는 사랑하는 준호에게 라고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세요. 그 손길이 이렇게 따뜻했었나요? 준호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품에 안깁니다. 어렸을 때처럼. 그날 밤 할머니는 평안하게 잠드세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마치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답니다. 준호와 화해한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처럼. 할머니의 장례식 날, 준호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준호에게. 할머니는 준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준호가 할머니를 멀리하는 것 같아도 할머니는 늘 준호만 생각했어. 이 돈은 할머니가 우리 준호 대학 갈 때 쓰려고 모은 거야. 할머니가 없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렴. 할머니는 하늘에서 늘 준호를 지켜보고 있을게. 편지를 읽으며 준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방학 때마다 그 시골집을 찾아가서 할머니 무덤에 꽃을 바치고 할머니가 가꾸던 밭을 돌봅니다. 마을 어른들은 준호가 할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시곤 한답니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옆에 계신 할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